안녕하십니까. 실전노집의 박인도입니다. 자, 또 며칠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썸네일에서 봤다시피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용접사들이나 초보 용접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지금 용접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 사설 학원을 지금 다니려고 하는 분들, 어디 학원을 갈까? 어디가 제대로 된 학원일까? 어디를 가야 내가 선택을 잘할까? 라는 이렇게 고민에 빠져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깁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학원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배관 용접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학원을 잘못 선택하거나 하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한테는 인생이 달려있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어떤 팩트를 알고 한다면 그나마 그 중에서는 제일 나은 학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덜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학원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봐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사설 학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학원을 내가 어떻게 보고 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상담을 직접 하러 오시면은 제가 상담을 할 때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영상으로 팩트를 확실하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참고를 해가지고 발품을 팔거나 직접 확인을 하면서 정보를 찾아내고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이 초보자분들이 제일 지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학원을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현장에서 용접사로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고, 물론 조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쪽 계통에 일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이 또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 아예 이쪽 계통이 아닌 사람들, 이쪽 계통의 룰, 어떤 개념 이런 거를 모르고 단지 배관 용접을 하게 되면은 월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배관 용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떤 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첫날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용접만 배우고 용접만 학원에 가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만 듣고 학원을 먼저 문을 두드리고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내용, 아무런 지식, 아무런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배관 용접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학원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지방에서 우리 경기도 서울이나 뭐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또 물어보는 게 숙소가 좋습니까? 시간 몇 시까지 합니까? 야간에 남아서 연습할 수 있습니까? 밥을 줍니까? 그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 취업을 확실하게 시켜줍니까? 근데 물어보는 게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밖에. 자, 그러면 학원에서는 물론 그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당연히 취업 보장해준다. 숙소 좋습니다. 시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취업 확실하게 보장해준다. 취업 안 되면은 환불해준다. 이런 것들은 기관 학원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배관 용접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며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걸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르니까 학원 가서 물어보지. 학원에 가서 물어본들 적나라하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학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하지 않는 거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나 자기들이 하지 않는 부분은 적나라하게 말을 잘 안 해줍니다. 아니면 물어보거나 하더라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초짜가 할 게 아니다. 현장 나가서 해야 된다. 내지는 그런 거 다 겪어야 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어디에든 학원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군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최대한의 그런 것도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뭘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 쇼트 용접이 있고 아크 용접이 있고 그 다음에 티그 배관 용접, 티그 가지고 철판을 떼우는 사람, 티그 가지고 부속품 떼우는 사람, 이것도 티그 용접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돈을 임금이 좀 세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배관 용접입니다. 학원에서든 어디서 기초를 배워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 가게 되면 이 버티컬 자세에서 위빙 연습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와이어를 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도 내기도 하고, 자, 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호리젠탈로 위빙 연습도 하고 백도 내고 파이널도 치고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실력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육지 자세 45도입니다. 45도. 육지 자세로 해서 백을 내고 밑구 채우고 파이널을 채우고 해서 이게 이 육지 자세가 시험 자세입니다. 시험 자세. 반도체를 가든 우리가 어디에 용접사로 일을 하러 가든 우리 쪽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학원을 지금 선택을 하거나 용접 배우려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쪽은 반도체를 가든 조선을 가든 어디에 일하러 가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칩니다. 테스트, 용접 테스트를 칩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실기 육지 자세로 우리가 시험을 칩니다. 육지 자세로 시험을 칩니다. 육지 자세로. 그래서 이게 함정이자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어떤 기술직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당당하게 치고 자격증을 따고 들어갑니다. 용접사들 쪽에서는 이걸 당당하게 시험을 합격을 하고 이제 당당하게 용접사의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시험을 합격한 순간은 회사 입장에서는 용접사 기술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라고 그까지는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점은 뭐냐면 현장에 일하러 가게 되면 육지 자세가 없습니다. 거의 현장에는 육지가 아니라 파이프가 이렇게 돼가 있고 직선으로 나갑니다. 직선으로 되고, 물론 45도로 자꾸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가끔 가다가 있지만 대부분이 직선으로 이렇게 파이프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세라믹을 이렇게 되고 위빙, 이걸 위빙이라고 합니다. 위빙, 세라믹을 내고 이렇게 위빙으로 이제 버티칼 호리젠탈 백을 내고 니코 채우고 파인을. 그런데 이 육지 정도의 실력을 마스터를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게 되면 자세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 박영덕 RT 배관 용접 학원생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 동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현장이 이렇다 정도 조금 이 동영상 보시고 나가시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짧게 동영상을 남겼는데요. 학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의 룰이 이렇습니다. 초짜들이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취업을 나갔다 그러면 어디까지만 해도 학원에서 박수를 받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첫날부터 졸업해서 나갔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첫 번째 회사에 첫날에 지금 취업을 나왔는데, 나는 오늘 신입사원이고 처음 왔는데, 학원에서 여기 가라 해서 이렇게 왔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와서, 우와, 우리 신입사원, 오늘 신입사원 들어왔습니다. 박수! 자,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오늘 처음 왔지. 자, 식당이 저기가 있고, 용접기 저기 있고, 너는 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요거만 해.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데는 드뭅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초짜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 좀 도움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도움을 주겠지만 대부분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우리 학생들한테 누누이 평소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에어컨을 고치러 왔는데 에어컨을 제대로 분리도 할 줄도 모르고 에어컨을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뭘 물어봤는데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면서 헤매고 있거나 에어컨을 제대로 못 고치고 하여튼 좀 답답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교체해달라든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우리 용접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사에서는 기술자를 받는 거지 조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용접사로서 시험을 합격하고 들어왔다면 당연히 기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할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형태로 일을 하냐면, 배관사와 조공, 배관사는 치부사를 말합니다. 배관을 도면을 보고 파이프를 자르고 맞춰줍니다. 베베링으로 깎아 맞춰주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뭐 날라주고 하는 게 헬프라고 합니다. 조공. 요 조공과 요 배관사와 그 다음에 내 용접사와 함께 3명이서 한 조로 일을 하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첫날에 내가 위빙으로만 육지 시험만 합격할 정도의 실력으로 시험을 합격하고 출근을 하고 일하러 갔다고 칩시다. 우리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알아서 용접기도 찾고, 물론 용접기를 갖다 주거나 용접기가 지정대가 있거나 이런 게도 대부분이 또 대가 있습니다만은 아닌 현장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용접기를 직접 찾아야 되거나 배관사한테 물어보거나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용접기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급을 받았는데 이 용접기가 완벽하게 세팅이 다 돼가 있습니다. 가스가 연결되고 전원이 연결돼 이래 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하지 않은 현장에서 분리돼가지고 용접기를 지급받은 경우가 또 흔합니다. 그러면 내가 용접사고 내가 기술자인데 용접기를 그렇게 지급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이 용접기를 전원도 꽂고 가스도 찾아서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세라믹이라든지 이 액세서리 같은 거 고데기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테스트 해보고 테스트 해봤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다 내가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뭔가를 고치거나 바꾸거나 뭐가 안 되는데 이게 스위치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접이 안 되니까 뭐가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고 빨리 태클 쳐야 되는데 배관사는 기다리고 있고 용접사는 용접기를 하나 세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내 몇 시간씩 헤매고 있고 땀 뻘뻘 흘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할 줄 아는 학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용접기가 세팅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첫 번째 포인트를 내가 태클을 쳐야 되는데 파이프가 벽에 붙었거나 파이프가 사이사이 5cm, 10cm 단위로 이렇게 파이프가 가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위빙밖에 할 줄 모르는데 고데기가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위빙이 안 됩니다. 이게 장애물에 걸려서 위빙이 안 됩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탱크 조처랑 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팀에는 용접사로 내가 이게 취업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이 위빙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이대거나 위빙으로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면 배관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데기 딱 돌리는 거 보거나 준비하는 것만 보고 이거 초짜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초짜인 용접사가 와가지고 자세가 좀 안 좋은 위빙이 안 되는 포인트에 태클을 못 치고 있거나 헤매고 있거나 하게 되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배관사인 내가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물량을 빼야 되는데 이 용접사가 자세 안 좋은 거를 위빙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리기라든지 왼손 용접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태클도 제대로 못 치고 용접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배관사나 조공이나 옆에서 보다가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사무실이나 팀장이나 반장한테 연락이 갈 것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이 용접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접사가 와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친구는 잘리거나 아니면 조공으로 강등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리로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초짜 시절을 상당히 힘들고 길게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흘러가더라도 자기가 또 연습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헤매서 사회생활 하면서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됨에 다행인데도 그러지 못하면은 그냥 끝이 납니다. 배관 용접사가 용접을 현장에서 일하러 갔을 때 첫날부터 용접기라든지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배관사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고 태클을 이런 현장 포인트는 이렇게 태클 치고 이렇게 돼. 자기가 이렇게 태클 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빙으로 육지까지 용접을 끝냈으면 그리기로도 백부터 파이널 그리기가 뭐냐면 세라믹을 딱 붙여서 이렇게 비비면서 위빙으로 용접을 합니다. 이게 위빙이고 그 다음에 위빙이 안 되는 것들은 요렇게 붙여가지고 위빙하는 게 그리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기로 용접을 합니다. 그리기로 이런 식으로 자세 안 좋은 현장 포인트 버티컬 호리젠탈 그리기로도 백부터 파이널까지 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자 오른손으로 내가 위빙이나 그리기로 용접을 딱 했는데 한 3cm 정도가 오른손으로는 자세가 도저히 안 오는 포인트입니다. 몸을 이렇게 틀어보고 반대편 가봐도 자세가 안 오는 포인트가 현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조건 왼손으로 위빙이든 그리기든 왼손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을 왼손으로 그리기를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내가 요만큼은 떼어주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는 배관사, 조공, 용접사 내가 한 조로 일하는데 여기서의 기술자는 냅니다. 여기서의 기술자는 낸데 왼손으로 요만큼 자세가 안 나와서 요거를 내가 개떡을 치거나 못하거나 하게 되면 또 누군가가 여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손 용접 못하게는 또 다른 분이 와서 해야 되고 나는 또 치거나 쫓겨나거나 또 이렇게 됩니다. 이미지가 확 깎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육지 위빙이 50대 50입니다. 심지어는 7, 80%가 거의 그리기 포인트가 많은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세 좋은 현장도 있겠지만 학원을 갓 졸업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자세 좋은 것만 내가 용접을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세 안 좋은 것도 내가 붙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루 만에 첫날도 바로 또 현장에 붙어서 자세 안 좋은 걸 바로 또 그리기로 용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 포인트로 자세 안 좋은 누워서 대가리 쳐박으면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백부터 파이널까지 이렇게 실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좀 쉽게 초짜까지를 빨리 떼고 빨리 적응하고 쉽게 이렇게 승승장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육지만 하고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자세 좋은 것만 하러 다닌다든지 이래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수준에서만 놀지 그 이상 수준에 올라가고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려 그러면 어차피 이 기술을 이런 실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연습해서 되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초짜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킥포인트를 잡아주고 손을 잡아. 그러면 이게 뭐 한 번, 두 번 해서 되느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며칠을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킥포인트를 잡아주고 해야 겨우 실력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배관사하고 자 태클 칠 때 뭐 12시 방향, 6시 방향, 1번 어떻게 태클을 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배관사한테 일머리를 파가고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현장의 실제적인 교육이 적나라하게 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룰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팔 아프다. 여기 가야지. 이거 여기 가. 자, 우리가 이 파이프가 보면 또 재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 서스 파이프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슨한 파이프 카본이라고 합니다. 흑강 카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카본 용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카본 용접을. 어느 정도 이제 백 내고 니꾸 채우고 파이널 치고 육지의 실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또 실력 만들어 현장에 나갔습니다. 자, 결국은 내가 현장에서 또 A급, B급, A급으로 성장해 나가고 일을 하고자 하는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이 서스를 떼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서스를. 카본하고 용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커트도 해야 되고 센 물의 원리라든지 센 물의 어떤 녹는점과 열점들도 다르기 때문에 용접이 좀 다릅니다. 물론 카본을 잘 떼운 사람은 서스를 제대로만 이해하고 연습을 하면은 금방 떼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스를 떼울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초짜들이 힘듭니다. 서스를 어느 정도 실력을 만들어야 되냐면 최소한 내 혼자서 어디 가더라도 혼자서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빼내는 방법이라든지 파이널 치는 방법이라든지 퍼즈의 개념, 퍼즈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대충 퍼즈 꽂고 밴드 시키고 용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용접을 하다가 보면 미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미스가 나고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역류 현상이 일어나다든지 갑자기 용접을 하는데도 퍼즐 잘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안 나온다든지 미세한 부분들이 이거는 한두 번 연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카본만 열심히 좀 떼었다고 해서 서스를 떼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바로 졸업했을 때 서스 떼우는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닐 경우가 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카본을 잘 떼거나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사람들한테 서스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하는 어떤 형태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스를 내가 학원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어디 가도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능력, 돌발상이나 문제점이 발생이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캐치를 알고 또 연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럼 또 바로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면 또 더 좋겠고. 자, 카본을 위빙만 할 줄 안다. 그러면 위빙만 할 줄 아는 현장밖에 일을 못하러 갑니다. 자, 그럼 내가 그리기하고 현장 용접을 다 할 줄 안다. 왼손도부터. 그러면 폭넓게 현장 용접까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일을 하러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서스까지 좀 떼울 줄 안다. 라고 한다면, 서스까지 떼울 수 있는 일 폭이 더 넓어지는 현장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현장의 룰이 이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소소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공기가 몇 년씩 1년, 2년 이렇게 긴 현장이 있는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주변의 사업장 내지는 일반적인 밖의 공사 현장에서는 공기가 대부분 짧습니다. 대부분이 몇 개월 하고 이렇게 옮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위빙만 할 줄 알고 해서 취업을 나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짜 취급 당하면서 자세 좋은 것만 하고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공기가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이 나면은 우리 팀들이 다음 현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가거나 하게 되면 저도 그게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인성이 안 좋거나 뭐 결근도 자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이미지가 안 좋았다. 그것도 실력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팀장이 다음 현장에는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같이. 건태도 안 좋고 성실하지도 않고 실력도 안 되고 막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현장으로 얘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 현장은 서스를 떼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시험도 서스를 시험 쳐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내가 놔둔가 오래 하게 됩니다. 자,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만 바라보고 용접을 배우거나 용접을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다운슬로가 걸려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은 오로지 이런 실력만 만들어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일이 없으면 그 주변에 공장이나 삽장 이런 데도 일이 없습니다. 별로. 자, 그런데 가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요 실력으로 나가도 문제인데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갈 데가 없습니다. 내가 조선소든 원자력이든 다른 일반 현장에 가려 그러면 헤비올 파이프라든지 비비기, 또 비비기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장 용접, 서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떼우고 연습을 하고 실력을 만들었다면 다른 현장에라도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되면 낭패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알겠어요. 배관 용접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런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학원을 이제는 찾아야겠네 해서 이런 공부가 되고 이런 원리와 개념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학원 찾는 걸 2번째입니다. 자, 내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실력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실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야지 하면 이제 학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학원을 고르고자 하는 초보자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뭘 봐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육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기로 백부터 파이널 같이 줄 알아야 되고 간통으로 용접해야 되고 뭐 이런 말을 뭔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상만 이렇게 대충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학원에서 다 그런 걸 해주겠지. 다 그런 걸 가르쳐 주겠지. 취업을 시켜주니까, 취업을 보장해 주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겠지. 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또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면 3, 4개월 동안 진짜 실력이 안 나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실력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4개월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돈도 10원도 못 벌고 지금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학원비 기본적으로 금액이 다 1,0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심지어는 육지만 하면서 1,600, 2,000만 원 가까이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데 가게 돼 있습니다. 학원 홍보가 아니라 내가 부딪히거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원을 지금 고민을 하거나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학원을 고르는 키포인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집중을 하시고 잘 들어봅니다. 자, 첫 번째, 전국에서 내가 일일이 다녀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홈페이지로 일단은 내가 보면서 학원을 걸러냅니다. 걸러내면 거의 80%, 90%가 다 걸러집니다. 6지 이상, 6지 이하입니다. 6지 이하는 우리가 버티칼, 호리젠탈, 6지, 요거를 6지 이하를 이제 진도를 말하는 거고, 6지 이상은 그리기, 왼손 오른손 그리기, 그 다음에 현장 포인트에서 누워서 그리기, 그 다음 뭐 그라인더로 현장에서 니페 수정하는 그런 어떤 거, 그 다음에 빛을 써서 떼우는 거, 그 다음에 용접기 뭐 세팅, 이러한 것들이 이제 6지 이상의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실력입니다. 원장이나 강사나, 특히 원장이나 자기가 6지 이상, 10월 막 6지 이상 낮에도 높은 걸 막 10월 보여준다고 칩시다. 그런 거는 걸러내는 게 좋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원장이 하는 것보다 누가 그 실력이 돼야 됩니다. 누가? 원장이 그렇게 용접을 하고 학원생이 적나라하게 그런 실력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든지 하면은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초창기 영상을 보면은 제가 위주로 시범을 막 보여주는 영상을 많이 찍는데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학원생이 6지 실력부터 해서 6지 이상 되는 그리기로 대가리 쳐박으면서 그리기로 백부터 파이널 내고 왼손으로도 백부터 파이널 내고 비철을 떼우고 RT 포인트 같은 거 그라인더로 니페 수정도 하고 이러한 용접을 하는 거를 학원생이 그 실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 보는데 맨날 시범만 보여주고 하는 그런 영상이 밖에 없다. 걸러냅니다. 학원생이 그런 걸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학원생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중요합니다. 학원생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다 보면 6지 이하 버티칼이라든지 호리젠탈이라든지 6지 이런 거를 학원생이 이거는 어디 학원이나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학원 홍보하듯이 학원생이 하는 장면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걸러내고 그런 것보다 6지 이상의 실력이 되는 것들 그리고 비비기, 헤비얼도 이런 것도 헤비얼도 떼어야 되고 이런 것도 한두 번 떼어가지고 이 실력이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프렌즈도 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렛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누구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는 학원이다라면 그런 걸 적나라하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왜? 올리다가는 영상이 증거가 남고, 두 번째, 간혹 가다가 학원생이 10명인데 한두 명이 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한두 명만 어떤 그런 거를 하고 그거를 다 가르쳐 주는 양 영상을 올리는, 그렇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른 친구들도 영상을 다 보기 때문에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두리뭉실하게 올립니다. 왜? 다른 친구들도 다 보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친구도 영상을 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학생을 왼손으로서 그리기 용접을 막 하는 거를 학생을 똑같은 학원비를 내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다른 옆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해줍니다. 그리고 못 해주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6지까지 실력 만드는 것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감을 지내가면서 하나 더 시키면서 붙어서 손을 잡아주고 해야지 실력이 올라갑니다. 또 6지로 겨우 실력을 만들었는데 그리기로 초짜가 뭐 빼보다 빠야 되나 완전 다른 용접이 위미가 완전 다른 용접이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됩니다. 난 며칠을 그러다가 또 비비기를 해야 됩니다. 프렌즈도 떼야 되고 해별도 떼야 되고 비비기도 해야 되고 이 비비기도 맨날 며칠에 손을 또 잡아줘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서스를 떼옵니다. 뭐 6지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서스를 몇 번 떼어나가서 데리는 건 좀 절대로 안 됩니다. 퍼즐 개념 뭐 한두 번 내가 데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리치고 가음 지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원장님이 옆에서 달라붙어서 열정으로 가르쳐야 되는 장면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않는 학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영상을 쉽게 올리지는 못합니다. 원장님은 난이도 높은 거를 막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고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세요. 6지 말고 6지 이하 이런 거 말고 뭐 현장 포인트에서 지폐 잡는 거라든지 현장 포인트에서 왼손으로 그리기 한다든지 가톡백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비철을 떼운다든지 뭐 키호를 딴다든지 이런 거 보면 강사나 원장은 얼마든지 난이도 높은 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보는 사람들, 학원을 고르겠다고 보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 원장이 저런 실력을 영상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나도 저기 가면 저걸 배울 수 있겠지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현장 포인트에서 얼굴을 보이면서 적나라하게 현장 포인트에서 왼손으로서 그리기 용접도 하고 비철을 떼우고 자, 그럼 나머지 옆에 있는 애들 다 봅니다. 진도가 하지 않는 걔들이 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증거가 확실하게 보인다면 최소한 그 학원은 그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최소한은. 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학원이 거의 다 연습장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용접을 좀 하는 사람, 어중간한 사람, C급, B급, A급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손플로도 많이 오고 연습장이 많이 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 자기 학원생인 양 뭐 좀 잘하는 모습을 찍어가 올린다든지 또 착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또 한 일주일, 2주일 연습하러 와서 이 친구가 어디 일자리가 없으면은 일자리도 한번 또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자기가 초짜를 가르쳐가지고 오리지널 학원생인 것처럼 취업 현황에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심해. 그런 걸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학원에 대해서 정인들이 있습니다. 정인들이.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이 아니고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은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6지까지 실력을 만드는 게 5라고 칩시다. 우리 학원은 5 정도만 실력 만드는 게 다라면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은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모릅니다. 왜? 적나라하게 또 현장에서 6지만 해서는 안 돼. 왼손 옷을 그리기도 할 줄 알아야 돼. 비철도 떼울 줄 알아야 돼. 용접기도 세팅할 줄 알아야 돼. 고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뭐 6지만 할 줄 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바본 겁니다. 그걸 알고도 6지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보입니다. 바보. 근데 그렇게 적나라하게도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면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인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 물론 어디 학원이든 이 학원이든 자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실력이 늘지는 않거나 이해도가 낮거나 사회생활이 동떨어지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은 졸업해서 나가더라도 정말 쉽지가 않거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아무리 실력이 안 늘어도 최소한 6지하고 그리기 실력 정도는 만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현장 나가서 사회생활이 약하거나 대인관계가 약하거나 또 이렇게 처음에 잘 안 되거나 하면서 잘 안 되는 친구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100%는 성공을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부분이 그 정도 실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졸업생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육지만 하고 현장에 왔을 때 현장에 일해보니까 아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정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장은 기술자로 나가는 거지 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첫날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교육도 안 받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용접기 세팅해야 되고 어떻게 배관사하고 일을 치내고 태그 치는지 이런 교육도 철저하게 받지도 못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치더라도 첫 번째 포인트가 내가 처음 이제 배관사하고 용접하는 포인트가 바닥에 붙어있고 벽에 붙어있고 위빙으로는 도저히 용접이 안 되는 그리기로 겨우 용접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첫 번째 포인트를 내가 만났다고 칩시다. 용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강등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완전히 이제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위기가 이제 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나가보니까 이제 적나라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배운 그 친구가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내 욕하고 다닐 겁니다. 그 학원 욕하고 다닐 겁니다. 욕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자존심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대부분 그런 애들도 또 많습니다. 숨기고 다닙니다. 그 친구가 내하고 연락하고 지내겠습니까? 시간 나면 학원에 놀러 오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내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맺고 졸업하고도 그렇게 흘러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자 그럼 반대로 갑시다. 내한테 육지는 기본으로 넘어서고 왼손으로서 그리기 현장 용접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용접기 세팅부터 해야 된다 사회생활 하는 방법부터 해서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취업을 나갔다고 칩시다. 물론 A급 단가를 받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A급이 30분에 끝내는 일을 나는 1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줄은 알고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학원에서 이야기하고 들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월급도 400, 500, 600, 700, 800 뭐 이런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저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저하고 연락하고 지내겠습니까? 안 지내겠습니까? 시간 날 때 그런 친구들은 학원에 놀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핵심이 뭐냐면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이 학원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그러면 졸업생들이 얼마나 이 학원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어느 학원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영상이나 홈페이지를 보면 월급을 얼마나 받았니 어디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학생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성장하고 이제 학원을 찾아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학원 홍보가 아니고 학원을 고르고자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그 내용을 지금 찝어주는 겁니다. 어딘가 한 군데를 내가 선택을 하려면 그 학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찾으려면 학생들이 난이도 높은 거를 많이 하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영상이나 직접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얼마나 이 학원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두 가지만 일단은 봐두라도 학원이 다 걸러집니다. 그러고 그 학원이 좁혀졌다라면 그 학원을 직접 찾아가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아보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돈으로 보는지 아니면 진짜 실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말 속에서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직접 학원을 왔다라면 진짜로 학생들이 6지 이상의 난이도 높은 연습을 막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더 확실한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학원을 찾아가서 개월수가 최소한 2개월, 3개월 된 학생을 몰래 만나보는 겁니다. 3개월 된 친구가 지금까지 자기 위로 졸업생 선배들을 다 보고 연락하고 지내고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그 원장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봤을 겁니다. 영상을 보여줘도 그게 거짓말이니 저거 가짜니 이런 말을 합니다. 얼굴을 공개하면서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직접 와서 이제 발품을 받아서 물어봅니다. 학원생한테. 진짜 전부 다 졸업생들이 다 비철, 현장 용접, 그리기 이런 것들을 왼손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하고 배우고 갔느냐? 그리고 취업을 어떻게 보냈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답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확실한 방법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만 다녀보고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일주일만 학원비를 뭐 내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일주일만 학원 다니면 학원생들하고 몰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때도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월수가 된 애들이 실력이 좀 많이 딸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 1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잣대로 보면 안 되고 그 학생이 있다라면 3개월 다니면서 선배들이 다 대부분 다 이런 실력을 다 연습하고 만들고 갔느냐 그리고 취업은 다 대부분 잘하고 갔느냐 그거를 한 일주일 다니면서 알아보고 물어보면 됩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런 학원을 허락해주는 학원이 있을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학원을 할 겁니다. 그게 학원이 정답입니다. 그런 학원이 지금 내가 있는 학원이라고 지금 내 입으로 한 적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거를 참고로 해서 학원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학원 관계자들도 다 볼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거를 역용해서 뭐 이렇게 말로 떼운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학원들도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저는 더 좋습니다. 그걸 또 바랍니다. 육지만 위주로만 가르치는 학원들, 이런 학원들이 내 영상을 보고 나도 이제 그리기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뭐 비비기도 해야 되겠다, 빛을 나와 떼어줘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학원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최소한에 100%는 성공을 못하더라도 7, 80% 이상은 어떻게든 성공을 하는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학원이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지 실력 3개월 동안 겨우 만드는 것도 힘든데 정말 옆에서 열정적으로 붙어서 하지 않으면 그런 실력 만드는 거 정말 힘듭니다. 내가 웃으면서 여유있게 가르치면 육지까지는 3개월 동안이면 떡을 칩니다. 허나 그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비천도 떼올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실력을 만들려면 정말 한 개라도 더 떼오라고 월급적인 강사가 아닌 그렇게 열정으로 매일같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거나 붙어서 해야만이 그런 실력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 또 굳히게 들어갑니다. 상담할 때 이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왼손으로서 현장 포인트 그리기를 분량 없이 떼울 수 있게끔 그리기를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줍니까가 아니라 해줍니까가 아니라 실력을 만들어 줍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도 써서 해줍니까? 써서 한두 번 떼오게 해주는 것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떼어가지고 써서 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한두 번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준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실력이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맨날 며칠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받을 때 육지를 기본으로 하고 왼손으로서 그리기 현장 용기까지 할 수 있게끔 실력 만들어줍니까? 서스를 최소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을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학원 원장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상담하는 사람이 그러면 판단이 있을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발뺌을 한다든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심지어는 초짜가 그런 실력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영상으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학원생들을 보여줘도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원장이 아무리 실력 좋아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학생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강사가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일같이 일을 하면서 지 가족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서 가르쳐주는 강사가 있겠습니까? 오급생이가. 내가 지금 어디 학원을 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학원을 골라야 되는 사람이 알아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걸 참고로 내 학원이든 다른 학원이든 전국에 있는 학원을 골라 이걸 참고로 골라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지금 한 1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 학원을 졸업했던 친구들은 잘 된 애들도 많고 잘 안 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졸업했던 친구들은 정말 죄송한 소리인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방법도. 저도 예전에는 육지만 가르치고 내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호황일 때 아는 곳으로 보낼 때는 육지만 해서 빨리 보내라. 시험만 할게 해라. 내가 알아서 현장에서 딱 커버시켜줄게. 막 이라고 보낸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런데 실력이 정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정말 실력이 안 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많은 것을 또 못 가져갑니다. 완벽하게는 못 가져갑니다. 허나 그러기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실력을 만들어서 내보내고는 했습니다. 반도체가 한참 이제 일이 없고 올 스톱됐을 때 한탄하는 연락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일일이 어디 콕 집어서 말하면 되겠지만 어디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반도체에 지금 일이 없다고 몇 개월을 휴가를 보내야 되고 또 경력증이 한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용접이 아닌 일반 공장에라도 일을 하고 있으라.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몇 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밖에서 있으면서 제 유튜브를 보고 다시 배워야 되나 해서 연락 오는 친구도 있었고 반도체에 일이 없을 때는 반도체 타켓으로 육지만 가르치는 학원들이 취업을 못 보내가지고 난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주시보면은 취업 현황이 있습니다. 맨날 보내는 거 뭐 실명도 걸어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졸업생이 잘 될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학원 출신이라는 거를 밝히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졸업생이 불안하거나 잘 될 확률이 힘들다라면
쉽게 실명도 거론하기가 힘듭니다. 또 학원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은 평생 회원이 돼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잘 안 되거나 내지는 또 손풀라고 왔다. 돈을 주고 연습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경기도나 이쪽에서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학원하고 연습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차피 다 손풀로 다녀야 됩니다. 한번 돈을 내고 다니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 영상을 많이 본다라면 한 3, 4개월 된 친구들 지금 있다라면 그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왼손 오면서 그렇게 현장용을 하고 있는지, 빛을 잘 떼고 있는지, 그러고 한 3개월 된 친구들은 그 위로 자기가 있었던 위로 친구들이 대부분 뭘 하고 나갔는지, 그리고 나가서 잘 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걸 참고를 해서 그런 학원이 있다면 보따리 사다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10개 중에 그나마 거기가 제일 나은 학원입니다. 시대가 바뀌거나 위기가 왔을 때 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바뀌어야겠다, 아니면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저게 포함이 되지 않는 학원이다 라고 하면은 달라지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좀이라도 퀄리티를 올려가서 해야 현장에서 학원생 하면은 안 돼, 학원생은 안 받을 거야, 학원생은 조금만도 못해,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학원생 출신이야, 학원 나왔어, 그러면 어느 정도 현장 용접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이야, 혼자서 용접기 세팅하다 할 수 있는 실력이야, 이런 소리를 대부분이 듣는 그런 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학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지금 고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 글을 정확하게 알고 학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쪽에 현장의 룰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오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흘러가는 잘 모르는 오해. 첫 번째, 파이널을 3줄 4줄을 연습을 시킨다. 모재 아끼려고. 정말 내가 눈이 아픕니다. 일을 좀 여러 군데 일을 현장에서 일하는 용사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런 소리는 어디서나 학원 관계자 내지는 학원 실패자, 앙심을 품는 친구들. 반도체는 거의 90%가 파이널이 한 줄입니다. 반도체는. 그러면 내가 파이널을 한 줄만 연습을 한다. 그러면 2줄, 3줄을 치기가 힘듭니다. 초짜들은. 용접을 좀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갓 용접을 배우거나 졸업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아닌 다른 현장에 갔다. 그러면 파이프가 두꺼운 헤비어를 떼울 수도 있고, 갭이 넓어서 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대형관을 떼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파이널이 2줄, 3줄, 4줄, 5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자력의 시험을 칠 때도 시험이 헤비얼입니다. 삼성중공업 시험도 헤비얼입니다. 헤비얼 파이프는 위빙이 아니고 비비기를 해야 됩니다. 비비기를 따로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 파이널이 2줄입니다. 2줄. 그래서 파이널을 2줄, 3줄을 연습을 해야, 2줄, 3줄, 4줄을 연습을 해야 파이널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일을 한다든지 반도체만 보니까 이 반도체가 일이 없을 때 다른 현장에 가는데 파이널 2줄, 3줄 치라니까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라인드로 텅스텐을 갈게 합니다. 근데 학원에서 그라인드가 위험하다고, 왜? 반도체는 그라인드를 쓸 일이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라인드를 아예 만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턴테이블 그라인드라든지 아니면 그라인드를 어디 고정시켜놓고 텅텐을 갈게 막 이렇게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현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라인드를, 텅텐을 갈아야 됩니다. 자기가 용접사들. 또 그런 현장은 대부분이 그라인드를 쓰면서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텅텐을 갈지도 못합니다. 그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한 학원생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졸업생들한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베베링을 가르치 않는다. 그 시간에 용접을 가르치지, 베베링을 할 시간에 용접을 한 번도 더 때우지 베베링을 가르치 않는다. 그런 말이 많이 흘러나와서 조선소가 일을 하러 많이 갔을 때는 철저하게 베베링을 가르쳤습니다. 왜? 용접사가 그라인드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육상이든 일반 현장에서는 백을 검사하거나 알테를 찍는 현장에는 내가 용접하다가 백이 잘못되면 바로 거기서 그라인드로 베베링 치면서 그라인드로 내가 수정하고 빵꾸에 수정하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또 베베링을 칠 줄 아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는 주변에 연습장이 많다 보니까 돈만 주면은 그냥 베베링 다 쳐져 있는 연습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일이 없다.
그리고 반도체만 평생 일할 겁니까? 자, 일반적으로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는 연습장이 없습니다. 주변에. 또 야간하고 마치면은 연습하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배비링을 치줍니까? 그럼 일할 때 용접사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노는 게 많습니다. 노는 게 많아. 초짜들은 배관사가 일할 때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도와주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좀 남으면 야간에 내 현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직접 배비링을 치고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모재 사면 되지. 돈 많으면 모재 사가지고 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관 용접사가 그라인더를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겪은 일입니다. 공장에서 샵장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4명이서 쳤다고 합니다. 4명이서 쳤는데 한 명은 우리 학생이고 나머지 3명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딱 봐도 2명 정도는 단돌이 하거나 하는 걸 봐도 딱 봐도 자기가 저 친구들은 학원생 아니면 쳤다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탁탁탁 잘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용접 좀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가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쳤습니다. 딱 봐도 현장 경험이 있어 보이고 용접을 한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3명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도 떨어졌고 그 초차같이 보이는 친구도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깝게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색깔이 좀 같습니다. 색깔이. 그런데 감독관이 우리 친구 용접을 한 거를 보면서 모재를 하나 옆에 있는 거를 주면서 배베링이 치즈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베링을 빨리 쳐가지고 태그체가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넣게 해줄 테니까 다시 쳐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한테만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3명 다 평등하게 시험을 다시 준비하라고 빨리 태그체가 다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준 모재로 배베링을 쳐야 되는데 나머지 2명은 배베링을 어쩔 줄을 모르고 배베링을 본 적도 없고 그라인더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비를 좀 치다가 자기들이 위기를 느꼈는지 여기서 더 망신이나 좀 위기에서 그냥 저는 안 되겠다, 다음에 치겠다 하면서 말없이 그냥 가버렸답니다. 배비링을 좀 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친구는 거기서 빨리 배비링을 쳐가지고 다시 태그 쳐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2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자, 그런데 배베링이라든지 그라인더를 쓰지를 못한다, 그런 거를 가르친다, 그 시간에 용접을 더 가르치겠다, 이거는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력을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6지까지 실력이 오라고 했습니다. 6지 이상이 6, 7, 8, 9입니다. 자, 배베링을 가르치고 파이널도 4줄, 3줄 가르치고 다른 학원보다 3시간, 4시간이 짧고 이렇게 하는 학원인데 결국은 졸업할 때 실력이 7, 8이다. 여기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배베링도 안 가르치고 파이널 한 줄만 가르쳐 하면서 그 시간에 한 포인트라도 더 떼어오게끔 만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야간 남을 때까지 빨간 날도 와서 연습해도 되고 야간에도 연습해도 돼.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마지막 졸업할 때 실력이 5, 6이다. 여기를 선택할 겁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누가 이야기하는 거를 고집꽃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용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반박을 못 할 겁니다. 배관 용접사가 그라인더를 못해. 배관 용접사가 파이널 한 줄만 배워. 한 줄만 해. 2줄, 3줄을 못 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이 경험도 없고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고 일을 안 해보다 보니까 까만 눈에 까만깁니다. 그냥 포장만 잘하고 광고만 잘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런 학원이 좋아 보이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도 못하는 초짜들이 어디서 이야기 듣고 그라인더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파이널을 2줄, 3줄 연습하면 안 된다, 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와 어떤 안전 소리가 우리 졸업생들한테 들려옵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초짜들만 보는 거다 보니까, 초짜들 위주로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말만 듣고 흘러갈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졸업했던 친구들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고 학원을 고르고자 하는 분들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청을 올리면서 목나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또 저 사람은 특별히 그나마 저 학원 다닐 때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내지는 쑥 적은 편이니까 저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상을
지금 옆에 다니시는 분들 다 봅니다. 아닌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학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원을 다녀야겠다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불러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나 우리 초보 용도사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온 계기가 뭐예요? 지금 여수 롯데 케미칼 쪽 시험을 치려고 지금 손을 풀려고 왔습니다. 시험이 서스, 예, 서스랑 그 다음에 헤비올 파이프, 예, 트위치, 예, 트윈입니다. 그 다음에 카본 6인치 예. 세 개를 봅니다. 세 개를. 가히 초짜들이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죠. 거기에 지금 이 친구가 7개월 전에 여기서 배워 나가는데, 자 지금 오해를 하거나 좀 지금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파이널을 우리 하고는 3줄 4줄을 친다. 파이널 연습할 때 3줄 4줄을 친다. 그 시간에 빨리 또 다른 걸 연습하고 또 한 줄만 연습하고 이래야 되는데 파이널을 3줄을 가르친다. 뭐지 아끼려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네가 지금 플랜트에 나갔는데 파이널 2줄 3줄 치는 게 있더냐 없더냐.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여기서 파이널 한 줄만 연습하고 나왔다. 그러면 2줄 3줄을 파이널 칠 수 있겠나? 어렵죠. 그걸 이야기를 해줘 봐. 보통 이제 원 파이널 이제 한 번만 치게 되면 치는 연습만 하게 되면은 이제 두 줄, 세 줄 치게 되면은 예, 연습이 좀 혹드신 분들은 이제 라인이 잘 안 맞아요. 줄을 못 맞추지. 네, 줄도 라인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2줄 3줄을 계속 연습을 해야 줄 맞추기가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파이널 몇 줄까지 치는 포인트를 일을 해봤노? 현장에서. 최고로 이제 세 줄까지. 해봤습니다. 3줄이라면은 파이프가 크다든지 아니면 두꺼운 파이프인데 예, 헤비올이었어요. 헤비올 네. 몇 인치? 10인치. 10인치면 파이프가 한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잘 들었죠? 현장에 가게 되면 그 반도체만 파이널을 대부분이 합니다 네. 보니까 근데 반도체만 가려고 그런 실력 만들어서 되겠나 되겠나? 아,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비수기에는 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실력이 될 거 네,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베베링을 칠 줄 모른다 내지는 그라인드를 할 줄 모른다 용접사가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되겠노? 그러면은 무시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용접사가 아니라 조공. 무시가 아니라 초짜 치겠다 하는 아, 거지. 그쵸. 아. 네. 이 용접의 꽃은 이 용접도 마찬가지지만 그라인더도 꽃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용접을 아는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용접이 반이 그라인드 다 해. 네, 맞습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반도체만 그라인드를 못 쓰게 해서 그랬는데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RTG 현장이라든지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그라인드를 쓰면서 용접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무조건 합니다. 그러고 용접할 때 백을 내고 그 다음에 수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라인드로 하고 네, 리페어 수정, 리페어도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용접사지. 예. 근데 그라인드를 가르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럼 네가 지금 다닐 때 네. 졸업생들이 수없이 많이 여기 놀러 오나 안 오나? 들어옵니다. 진짜 이 음식을 사가지고도 오시는 분들 있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리시는 분들 있고 시간 일부러 내가지고 원장님 얼굴 보러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손도 풀 겸 해가지고 원장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초보자가 만약에 학원을 졸업해 나갔을 때 잘 안 네. 된다든지 하면 뭐 모르는 게 막히거나 하면은 네. 내한테 연락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물어보고 하나 안 하나? 합니다. 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동료들부터 해서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더나 안 하더나? 아, 그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막히고 그러면은 원장님이나 정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은 잘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 좀 그러니까 졸업하면 끝이가 아니면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하나?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졸업하면 우리 뭐가 같아져가 있노? 우리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졸업생들 카톡방 졸업생들 모임 단톡방 네, 모임 단톡방에서 이제 서로 일 공유도 하고 같이 서로 이제- 끌어주고 땡겨주고 네, 맞습니다. 일자리 없으면 막 졸업생들이 막 올려가지고 서로 땡겨주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인맥이 작은데 나가서 잘 안 되거나 하면 네. 자 그럼 네가 왔을 때 위로 한 몇 명 있었어. 네. 그지? 네. 보통 우리가 정원이 한 열 몇 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열 몇 명 이상 안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위로 선배들을 열 몇 명을 같이 다니면서 졸업하는 걸 다 봤잖아. 네, 맞습니다. 자 영상으로 애들을 왼손 오른손 현장 포인트에서 누워서 왼손 오른손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만 하나 다 그렇게 하고 나가나. 다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근데 저거를 영상 올려도 믿지 않고 가짜라는 사람들이 많아. 자 육지만 해서 현장에 나갔다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있지만 해서는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현장 나가면 뭐 네가 처음 왔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런 거 있나 없나? 아니 없습니다. 네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네가 차차차 진행해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와서 직접 보지도 않고 이제 댓글 이제 요즘에 이 유튜브 보면은 댓글에 많이 달리잖아요. 예, 그런 것만 보고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경험을 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네가 다녔을 때 네네. 지금 작년에 반도체가 지금 다운슬로 걸려갖고 난리였잖아. 아 네. 어? 네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실판 애들도 오고 한 거니 알고 있나? 네 다닐 때 몇 명 있었노? 한 5명 정도 됐어요. 졸업할 때까지. 네네.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육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다시 내려왔잖아. 네. 어? 네, 맞아요. 자 그러고 네가 다닐 때 취업을 제대로 못 내보내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 반도체 일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네가 다니는 동안 그리고 지금 후배들 계속 우리 다톡방에서 네가 계속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 네. 어제 졸업한년도 보고 되면 인사도 하고 하잖아 우리가. 네. 취업 제대로 잘 안 나가거나 못 나가는 애들이 있었나? 아니요. 다 취업 제대로 나갔습니다. 일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대부분 취업이 어디를 가더나? 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가는 게 대부분이가 아니면 그런 거 좀 이야기해줘야지. 이런 거 내일부로 이야기하기 그렇잖아. 아. 졸업생들이나 이런 있는 곳에 가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고 이 초짜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데 나갔을 때 그런 게 얼마나 크노. 아 맞습니다. 우리 그 네트워크에. 네 맞습니다. 니도 만약에 나갔는데 우리 학원생 졸업생이 네 근처에 일하러 왔다. 그럼 니 쫓아가서 도와주고 안 하나? 아 맞습니다. 이런 거는 알 수 있나? 내가 당부를 하지 않으면 너무 깜깜하단 말이야. 나를 양아치로 보고 밖에서는 내가 양아치가 아예 아닙니다. 화를 많이 내고 진짜 다음 지내면서 가르치는 건 맞아 안 맞아? 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양아치 보는 거야. 아 이것도 하나 있다. 또 어떤 그 졸업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생활. 와 이 학원은 사회생활 가르치면서 무슨 팀장이나 뭐 반장한테 밥도 사고 뭐 이런 거 해라고 이런 걸 가르친다. 이렇게 또 모르는 놈은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사회생활 정말 중요하나 안 하나? 중요합니다.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반장님이나 이제 제가 배관사나 이제 응급사 이제 형님들 분들한테 이제 좀 능글스럽게 대하고 좀 친해져야 다음 현장에 이제 이 현장이 끝나고 다음 현장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고. 같이 데려가려 하고 서로 이제 데려가려 사회 생활 같은 것들을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조금 강조를 많이 하잖아. 네, 강조도 하고 옆에서 코칭도 많이 해주세요. 서로 이제 조금 마음 좀 터놓고 이제 좀 하다못해 반장, 네가 지금 카메라 들이대고 하니까 말이 자꾸 막히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인맥이 많이 없을 때는 이왕이면 반장한테 밥도 한 개 살 수 있는 사람 월급 타면 밥도 한 개 사고, 너희들은 음료수도 한 개 사고,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돼야지 다음 현장에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다른 현장에 있으면은 또 소개해주고, 이렇게 인맥이 쌓여. 이런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이런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저 학원은 무슨, 반장한테 술 사라 했다.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기가 찬다. 자, 이제는, 어디 가나 이제 A급제로 이제 경험 좀 쌓여가면은, 이제. 근데, 실력은 어디 가나 뒤지진 않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 가나 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인드라든지 사회생활을 워낙 잘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승승장구 할 거라고 믿고, 갑작스럽게 내가 들이대가지고 하는 건데, 이야기를 좀 긴장도 했지만, 잘해줘서 좀 고맙고, 마지막으로 인사.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꼭 아는 척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준다. 그 초보자들, 다른 분들 또 이 영상 보고 니한테 가서 좀 배우고 또 도움을 좀 받으려면 꼭 우리 후배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고 해라. 네,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보시게 되면은 꼭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학원을 지금 고르고자 고민하는 분들, 선택을 해야 될 분들이 정말 참고사항으로 중요한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학원을 고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적나라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진짜 이런 현장만 보면 안 되고 다른 현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마지막에 좀 찍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고 학원을 찾아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골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친구들이 돈이 많아서 온 친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미래가 안 보이거나 직장의 미래가 안 보이거나 대한민국이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처자식 멀리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큰 맘 먹고 학원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빚을 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학원의 원장님이 하던 크나큰 마인드, 그리고 열정,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은 철저하게 현장 용도, 왼손 오른손 비철, 그다음에 용접기 세팅, 사회생활, 6기는 기본이고, 이러한 실력들을 만들어야 하는 학원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발견했습니다.